안녕하세요. 옥경부인입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불죠. 막 손이 시려워 죽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이런 손님은 참 싫더라.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분들은 점을 보러 다니시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째는 저는 예의 없으신 분들은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어디 뭐 용하다 하니까 당신이 유명하다 하니까 어디 얼마나 좀 잘 맞추나 잘 저기 하나 좀 볼까? 이런 태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현관문 딱 열고 들어오시면서부터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앉는 자세부터 일단 좀 뭐 어느 분들은 이렇게 삐딱하게 앉으시는 분들도 계셔.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그거 참 보기 안 좋다. 왜냐면 저희는 사주를 풀어서 하는 철학들도 아니고 신령님이 시위셔서 아니면 영적으로 전달이 돼서 신령님의 공수를 들으러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싫더라고요. 뭐 좀 신경질 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이 어떤 남자를 굉장히 사랑해요. 진짜 뭐 이게 집착이든 사랑이든 끔찍스럽게 사랑해. 죽어도 못 헤어져. 근데 그 남자분은 그렇지 않아. 상대는. 근데 이미 자기가 답을 정해놨어요. 이 남자랑 절대 못 헤어지고 난 이 사람이랑 잘 돼야만 해. 근데 이제 뭐 무당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사주를 들여다봐도 둘이 맞지가 않고 이러다가 본인만 눈물바람 지니까 정리를 해라. 그게 맞다. 그래서 무당은 무당으로서 얘기를 해주지. 뭐 남의 남녀 문제를 뭘 안다고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무조건 안 된다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뭐 그런 얘기를 좀 경청을 하셔야 되는데 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안 들어요, 그 말을. 그리고 딴 데 또 갑니다. 또 가요. 여러 군데, 여기도 기웃했다, 저기도 기웃했다, 보고서, 근데 어딘가를 갔더니, 둘이 너무 잘 맞는다. 이 남자가 진짜 나한테 복을 주는 기운이고, 굉장히 둘이 궁합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용한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자체가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이렇게 자기 마음과 똑같은 말을 하는 무당이 대단한 선생인 거예요. 그런 분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답 다 정해놓고. 그럼 뭐하러 물어봐요? 누가 뭐라든 간에 내가 좋고 그러면 그냥 만나시면 돼. 그러다 뭐 상처를 받든 그래도 그건 이제 당신 문제인 거야. 당신의 책임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맞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자식이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은 공부랑은 젬병이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차라리 기술적인 뭐 만약에 뭐 디자인 쪽이 하고 싶어. 뭐 이 아이는 그래. 그러면 그런 말이 무당 입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얘는 손기술이 있으니 뭐 패션 디자인이 됐던 뭐 건축이 됐던 이렇게 디자인 쪽으로 좀 해라서 아니요. 저희 아들은 뭐 의사 만들 거예요. 의사 공부 시킬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좀 잘 할 수 있나? 언제나 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지. 그 아이는 뭔 죄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 아이가 맞지 않는 거에 그건 당신의 희망인 거잖아. 엄마의 희망인 거잖아. 근데 무당이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법은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애야 힘들든지 말든지 내가 공부 못하는 애한테 내가 판사시키고 싶으면 판사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을 걸리든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 아니, 공부를 시키면 되는 거거든. 자기 만족인 거거든. 엄마의 욕심인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점 보러 다니시지 말아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런 뭐 내가 내 생각은 이래도 무당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할지 좀 들어볼까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이 점을 보러 다니셔야지. 그런 분들, 그러니까 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예의도 없지 이런 분들 솔직히 조금
싫거든요. 그래서 좀 안 오셨으면 좋겠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 뭐에 저런 거 있죠. 이제 여름에 이제 더워져. 그러면 이제 요새 맨발로 많이 다니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뭐 미니 버선 같은 거라도 좀 신고 오시고. 어르신 우리 뭐 집에 누구 어르신네 찾아뵈러 가도 맨발로 철레철레 가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발 좀 무당말을 좀 듣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건데, 소가 없는데 외양간을 고치면 늦었죠. 그건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미 소용도 없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부분을 제 앞에 왔을 때 무당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조금 이렇게 신중히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냥 안 좋은 소리고 뭐 나쁜 말이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뭐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울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다 잃고서. 예를 한 가지 들으면, 예전에 어떤 분이 무서워서 직접 찾아오지 못하겠고 용하다고 하셔서 소문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하는데 본인은 좀 저를 직접 보고 집중적으로 얼굴도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부부 사이에도 아주 금슬이 좋았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아직 아이는 없고. 그런데 남편이 2년 안에 갑자기 이제 뭐 그 뭐죠? 그 다른 쪽에 근무, 지방 쪽으로 발령, 이쪽으로 해서 떨어질 일이 생긴다. 아니요? 저희 남편은 일 자체가 그런 일이 아닌데요. 어디로 뭐 지방으로 뭐 발령 나고 이런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일단 좀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이제 금이 가게 생겼다. 그래서 버림 아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했더니 이제 목소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조금 검진을 똑바로 받으셔라. 그래서 이제 부인과 쪽으로 좀 병이 크게 올 수 있으니 이렇다가 이제 좀 여자의 삶 자체가 좀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용하시다 그래서 전화도 이렇게 용기 내서 처음으로 점을 보는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좋은 얘기 하나도 못 들었네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럴 일이 없는데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났죠. 그 2년 정도가 정확히 흘렀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데 제가 그러니까 입력을 안 해서 모르는데 음성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무개 씨 그랬더니 저를 기억하시나 근데 막 울어.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다 이렇게 뭐 줄을 이제 뭐 준비해 놓고 막 그러셨대. 그래서 그걸 말렸어요. 자, 침착하고 내 얘기 좀 들어라. 인명은 제천이다. 아무리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도 되지 않는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노. 그랬더니 갑자기 발령이 떨어져서 어디 지방 쪽으로 가게 됐고 2년 정도가 떨어져 있었는데 뭐 이것저것 자꾸 이제 뭐 오해가 생기고 그러더니 뭐 버림 아닌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그 검진을 해갖고 했는데 뭐 말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수술했고 저는 이제 여자로서 끝났고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살 의미가 없고 무슨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달래서 일단 못된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일 당장 와라. 응? 그랬더니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이런 이상한 일이 있을 거다. 정신질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무슨 증후군에 뭐에 뭐 공황장애 우울증 약을 59알을 먹는데요. 그래서 다 약 버리고 그래서 공황장애 약만 먹고 나머지는 다 버려라. 그리고 뭐 스마일 증후군 슬픈데 울어야 되는데 웃는데. 그래서 당장 내일 와라.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한테 초를 키고 이제 신도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이제 가여운 그런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당이 이상한 소리를 했을 때는 조금 들을 줄도 알아라. 근데 전혀 안 듣고 뭐 의심하고 뭐 그런 이제 마음이라면 그냥 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겪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한 무당도 마음 아프고 나중에 다 읽고 왔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나 더 할 얘기가 있어. 죽은 사람들 사주 좀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무당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애기 무당이건 뭐 대선생이든 그냥 할머니가 시위셔서 바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다 뭐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계속 그러시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죠? 근데 이제 더군다나 애기들은 죽은 사주를 이렇게 넣었을 때, 뭐 여기도 분명히 그거지. 내가 이 죽은 사주를 넣었을 때 이 무당이 과연 맞힐까? 떠보는 거죠.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애기들은 뭐 캄캄해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사방에 막혀서 갇혀 있는 것 같지? 이렇게 말하는 애기 무당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2달 됐을 때야.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분이 와가지고 사주를 우리 식구들을 정확히 다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음력을 해서 싹 적어왔어요. 보살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보는데 이제 할머니 싫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애끼 이 사람아. 뭐 용하다 그래서 아무리 그러더랬지. 내 제자 지금 뭐 시험하러 왔냐고. 어디 죽은 지 23년이나 된 나라천대주를 지금 여기다 늘어왔어. 그러고 이제 호통을 치신 거야. 근데 엄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죄송해요.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 그래갖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게 나오고 혼나고 이러면 다행인데 답답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만 받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점을 치는 또 애기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서로 간에 곤란하고 무당 입장에선 내가 집중을 해야 할머니를 옳게 접신을 하는데 인간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이상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래서 죽은 사람의 사주를 넣는 건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안 되겠고 저렇게 살아도 이게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 진짜 신의 말씀을 한마디 판이라도 듣고 싶다. 오늘은 그런 분만 조금 점을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